어제 발생한 텍사스주 랍 초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21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180곳이 넘는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미국의 총기 구매 하한 연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찬반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리지너스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입원, 총 1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민권센터가 한인 서로 미비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정부 지원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랍 초등학교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21명이 희생됐는데 이는 지금까지 두 번째로 큰 피해 규모입니다. 2학년에서 4학년 학생 1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어른 2명도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이번 랍 초등학교의 학교 집단 총격 희생자 21명은 지금까지 두 번째로 큰 피해 규모로 10년 전인 2012년 12월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19살 남성이 어린 학생 20명과 어른 6명 등 26명을 살해한 것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유치원에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초중고 학교에서 집단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1970년 이후 이번 텍사스주 사건까지 모두 188건이라고 타임즈는 밝혔습니다. 이 중 사망자가 10명 이상 난 학교 총기 난사는 모두 5건입니다. 1999년 4월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3명이 집단 살해된 것이 미국 학교 총기 난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에 샌디훅 초등학교 26명,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17명, 같은 해 10월 텍사스주 산타페 고등학교 10명, 그리고 이번 우발데 랍 초등학교 21명입니다. 5건에서 모두 87명이 사망했습니다. 타임즈는 188건의 사건에서 185명이 사망하고 36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지는 사망과 부상 학생 외에 총격 살해 목격, 또 범인의 난입을 막기 위해 교실에서 자체 감금을 경험했던 트라우마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31만 1천만 명이 사건 당시 학교 현장에 있어 이런 정신적 외상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라틴계 주민이 모여 사는 텍사스주 소도시 유벨드의 18살 고등학생 셀버도어 라모스는 랍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과 교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9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라모스는 현장에서 진압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던 아이들은 어제 무차별 총격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학교 재학생들은 600명이고 희생자들의 나이는 7살에서 10살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 2건의 범인이 모두 합법적인 총기 구매 하한 연령인 18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규제의 적정선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당분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 유벨드의 랍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는 18살 고등학생으로 그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주 버팔로의 흑인 동네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한 범인 페이튼 젠드런 역시 18살이었습니다. 라모스는 권총과 소총을, 젠드런은 반자동 소총을 소지한 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61건 가운데 범인이 18살 이하인 경우가 2건, 19살이 3건이었습니다. 범인의 연령을 24살 이하까지 넓히면 총 16건까지 늘어나 지난해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4건 중 1건꼴로 24살 이하의 총격범이 저지른 셈입니다. 특히 총기 규제법이 총을 구매할 수 있는 하한 연령으로 둔 18살이 잇따라 1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터라 연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18살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권총은 21살, 소총은 18살부터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총기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21살이 넘어야 구매가 가능한 곳도 있고 총기 휴대에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기 소지권을 옹호하는 공화당은 잇따른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완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리지넬증에 감염된 19명 중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지넬증은 욕조나 수도꼭지, 수증기 등에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리지넬균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레지오넬라 뉴모필라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총 19건 확인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8명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하이브리지 지역의 우편번호 10452와 10456 구역에는 즉각 소독 등 후속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5월 초부터 해당 지역에 방문했거나 거주민과 접촉을 한 이후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 탑수, 욕조, 샤워기, 수도꼭지 등 건물의 급수시설이나 스파, 가습기, 에어컨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증기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하다가 사람이 들이마시면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발열, 오한, 가래,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소약감,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며 조기에 치료하면 항생제만으로 쉽게 완치되지만 50세 이상, 흡연자, 만성 폐질환 등 면역력이 매우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브롱스에서 레지오넬라증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1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브롱스 주민들에게 해당 질병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고 집단 감염 발생지 주위 냉각탑에 소독 조치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에서 레지오넬라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증기를 가능한 발생시키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습기를 켜는 것을 피하고 목욕이나 설거지를 할 때는 가능한 수증기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물을 받아야 하며 되도록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식수를 데워야 할 경우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서로 미비자들의 지원 현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권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 서로 미비자 10명 중 9명이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고 10명 중 7명은 팬데믹으로 시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민권센터 존박 사무총장은 2020년 초 팬데믹 발발 후 바이러스 진앙지로 불렸던 뉴욕주에서도 퀸즈 플러싱 지역의 타격은 매우 컸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2020년부터 시행해온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한인 서류 미비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조사는 온라인과 전화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이사인 정가영 UC 데이비스 아시안 아메리칸 학과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정가용 교수는 서류 미비자 1,100만 명 중 16%가 아시안, 한인은 19만 2천 명 남짓으로 미주 한인 7명 중 1명꼴이라며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각종 공적 부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70%가 팬데믹으로 실직했고 가구당 소득의 78%가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도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은 연 2만에서 3만 달러 남짓이었지만 실직 후 주간 소득이 0달러인 가구가 상당수였으며 63%는 저축액이 0달러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실업수당이나 푸드스탬프, 현금 지원 등의 공적 부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보 부족, 언어적인 어려움과 신분 노출에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7.1%는 건강보험이 없었고 89.6%가 렌트를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종사 직종은 네일, 스파 등 미용 서비스, 식품 서비스, 베이비시터, 간병인, 판매, 건설, 운수업 등이었습니다. 민권센터는 자체기금과 21희망재단, 뉴욕 이민자연맹, 오픈소사이어티 재단, 한인기업 키스, 한인 커뮤니티 재단 등의 지원금으로 총 100만 달러 이상을 1,500가구에 달하는 어려운 한인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지원을 발표한 후 3일간 대표 전화로 총 2,432개의 보이스 메시지가 녹음됐을 정도로 엄청난 지원이 쇄도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CNBC에 따르면 FTC는 일부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며 전국적인 분유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리나 칸 위원장은 또 분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일부 소매업체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차별을 가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차별적인 약관은 일부 식료품점, 약국, 다른 상점들이 부족한 상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분유 시장은 에버트, 미드 존슨 뉴트리션, 네슬레 USA, 페리고 등 4개 제조업체가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장 한 곳이라도 생산이 중단되면 공급망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FTC에 유아용 조제 분유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뉴저지주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전년에 비해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2022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뉴저지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43,648명으로 전년도 44,539명에 비해 7.1%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한인 유권자 중 50대 유권자는 7,894명, 전체 한인 유권자 중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인 한인 유권자가 주 전역 21,109명으로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인 유권자는 17,175명, 공화당 소속 유권자는 5,879명이었습니다. 지난 22일 일요일 아침 맨하튼으로 향하는 Q 지하철에서 골드만삭스 소속 애널리스트 데니엘 엔레케즈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용의자는 브루클린 지역의 한 목사의 설득으로 지역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25살 앤드류 압둘라로 과거 폭행과 강도, 협박, 절도 등의 혐의로 20차례나 체포된 이력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22일 범행 당일 아침에는 지하철에서 서성거리다 아무 이유 없이 엘리케스의 가슴에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둘라는 범행 이전 지난달 22일에는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10,000의 명목 보석금 책정으로 쉽게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건수가 130건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등 19개 국가에서 131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의심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영국이 확진 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 가운데 하나인 원숭이 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체, 피부 접촉 등으로 전파되며 현재까지는 감염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WHO는 보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천연두와 유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